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같은 책이나요, 법륜 스님의 증문죽설 같은 가르침이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힐링을 줍니다. 스님들이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데요, 이런 스님들의 가장 원형격인 분, 사실 원조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때 뭔가 어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원형격인 분이 바로 법정 스님이 아닐까 합니다. 그의 수필, 무소유 같은 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법정 스님이 입적하신 지 벌써 10년, 10년 만에 법정 스님의 생각과 메시지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스스로 행복하라를 통해서였죠. 이 책은 법정 스님이 입적하신 지 10주기가 되어 나온 특별판이기도 하면서요, 월간 센터의 50주년, 그리고 지경으로는 600호 기념판의 책이기도 합니다. 법정 스님은 월간 센터의 중요 저자셨거든요. 월간 센터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 나누기라는 사명 아래 49년을 끌고 왔다가 2019년에 폐간 위기를 맞았었는데요, 각계각층의 후원과 사랑으로 2020년 50주년을 맞고 600호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샘터 정기 구독을 하면서 샘터 살리기에 동참하신 분들은 보람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책을 만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이 수필집은 당연히 법정 스님의 신작일 수는 없겠죠. 그동안 쓰신 여러 수필 중에 지금 시대에 맞는 메시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만든 하이라이트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가수들이 10주년 기념으로 내는 히트곡 모음, 뭐 그런 것 같은 거죠. 이 수필집에 실린 수필 중에서는 거의 50년 전의 작품도 있습니다. 반백년이나 되는 건데요, 놀라운 건 그때 전하시는 메시지가 지금도 아주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법정 스님의 글은요, 언제 보아도 맑고 청아합니다. 그건 시대를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인 통찰, 그리고 변하지 않는 자연과 사람, 삶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사회는 한때 열정을 말했습니다. 가지기 힘든 것에 대한 강한 열망,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열정이라고 칭했고요, 구체적인 실천태가 바로 노력이었잖아요. 하지만 가지기 힘든 것이라는 말이요, 시대를 지나오면서 사실상 가지기 불가능한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회구조라든가 계층, 정치인들의 탐욕,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의 말씀은 지금 시대에 다시 유효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집착이라는 거죠. 가지지 못했을 때의 좌절감과 상실감은 모두 이 집착에서 비롯된다라고 합니다. 집착을 벗어나는 구체적인 실천태는요, 안분지족이죠. 이 수필집의 태풍 속에서 편을 보면요, 태풍이 오는 날 산속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피해가 날 수밖에 없어서요, 아주 짜증이 나셨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마음을 크게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화를 내면 내 자신이 안팎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시작이 있는 것은 그 끝이 있게 마련. 태풍도 불만큼 불다가 잦아질 때가 있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런 날의 좋은 점은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그런 길손의 방해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속옷바람으로 그 소설이나 읽자라고 하면서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을 손에 찾아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조르바에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죠. 원래 조르바는요, 니체의 철학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생각할 거리가 아주 많은 소설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걸 생각 돌이키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생각 돌이키기 중에 제가 제일 재미있게 읽었던 것은 장마철 이야기 편이었습니다. 여름의 무더위와 장마의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인도에서 온 2명의 지인들의 편지를 소개해 줍니다. 45도에 이르는 더위에, 그리고 멈춰버린 선풍기, 이런 것들 때문에 망연자실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두 편지의 내용을 소개한 뒤에 법정 스님은요, 나는 이 두 편지로 인해 올여름의 더위를 거뜬히 이겨낼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이 생각 돌이키기가 폭이나 체념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책을 읽어보시면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맞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여름의 때의 무더위에 맞서기보다는 다가올 가을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폭풍 역시 그것이 사나울 때 맞서기보다 차분히 준비하면서 그것이 지나갈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또 하나, 50년에 걸친 법정 스님의 메시지 중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행복함의 기준을 외부에 두지 말고 자기 자신 안에 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는 공학 용어인데요, 가격 대 성능비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거나 성능을 높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는 이 용어를 생활 가운데서도 많이 쓰죠. 생활 가운데 우리 삶에 이 가성비라는 개념을 적용시켜 보면요,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이 가격이 되고요, 그에 대한 삶의 만족은 성능이 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요, 노력이 엄청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스트레스는 임계점을 넘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 열심히 너무 노력하지 말고요, 대신 적당한 만족을 지향하면 가성비 차원에서는 괜찮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에세이들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새로 나온 수필집은 여기에 또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가성비를 높이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고 일정 정도의 삶의 수준이 결국 집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기대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격이나 성능에 집착하는 모습이 사라지고요, 스스로 만족할 만한 선을 찾으면 되니까 행복이 지켜질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 수필집에서도 실려있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 수필이 바로 무소유죠. 이 무소유 역시요, 난에 집착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 집착하던 난을요, 지인에게 줘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10년 만에 다시 우리 사회에 건네는 법정 스님의 메시지입니다. 외부 변수들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밀려오듯이요, 외부의 어려움들이 밀려오고 있잖아요. 이것에 최대한 저항해서 폭풍을 이겨낸 전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보다 현명한 것은요, 폭풍의 때를 마음 다치지 않고 잘 보낸 다음에 그 후를 도모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10년을 건너온 법정 스님의 메시지, 스스로 행복하라 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에 집착하는 것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구인 여러분은요, 좋아요와 구독을 제 시안책방 채널에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